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한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66조를 낭독하는데요. 제목은 현존재의 시간성과 이것에서 기원하는 과제들인 실존론적 분석의 더욱 근원적 반복의 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서로는 438쪽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일상성을 시간성에 의거해 해설하고, 역사성을 시간성에 의거해 해설하고, 또 통속적으로 이해된 시간, 하이데거가 시간 내재성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역시 시간성에서부터 해석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 과제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해설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성이라는 앞에서 노출된 현상은 단지 이것의 구성적 위력의 더욱 광범위한 확증만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상이 스스로 그런 확증을 통해 시간화의 근본 가능성들과 관련해 비로소 시선 속으로 온다. 현존재의 존재 구성들의 가능성을 시간성을 근거로 삼아 증명함을 우리는 간략히 비록 단지 선행적으로만일지라도 또는 잠정적으로만일지라도 시간적인 해석이라고 명명한다. 네. 가장 가까운 과제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 즉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적 분석을 또 염려의 시간성의 일반적 성격 규정을 넘어서서 현존재의 비본래성을 이것의 특수한 시간성 속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선구적 결의성을 역사성과 결부시켜서 또 비본래성을 일상성과 결부시켜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성은 맨 처음에 선구적 결의성에 입각해서 자신을 나타냈다. 선구적 결의성은 계시성의 본래적 양상인데 선구적 결의성이 탁월한 계시성이죠. 이 계시성은 대개에 있어서 세인의 퇴락하는 자기 해석의 비본래성 속에서 자기를 유지한다. 계시성 일반의 시간성의 성격 규정은 가장 가까운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시간적 이해력에로 인도하고, 이로써 실존론적 분석론이 그것에서 맨 처음에 출발하였던 그런 현존재의 평균적인 무차별성에 대한 시간적 이해력에로 인도한다. 우리는 현존재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현존재의 평균적인 존재 유형을 일상성이라고 명명했다. 이전의 분석의 반복을 통해 일상성이 이것의 시간적 의의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로써 시간성 속에 포함된 문제체계가 밝혀지고 또 예비적인 분석들의 겉보기의 자명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시간성은 과연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 즉 세계 내 존재의 모든 본질적인 기초들, 곧 이해, 신정성, 퇴락, 말함에 입각해 확증되어야 한다. 이 점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수행된 분석들을 이것들이 제시된 순서 속에서 외면적인 도식적인 다시 거쳐감으로 이르지는 않는다. 시간적 분석의 다르게 방향 잡힌 진행은 이전의 고찰들의 연관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우연성 및 겉보기의 자의성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적인 불가피성들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현상, 곧 시간성 자체 속에 놓여있는 동기들이 곧 반복하는 분석의 하나의 다른 마디 나눔으로 우리를 강제하는 동기들이 대두된다. 시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 그것이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각기 스스로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론적 구조는 실존의 자립성, 젤부슈텐디카이트이고요. 이것을 하이데거는 젤부스트
스탠디카이트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립성 내지 자기부단성 속에 중심을 둔다. 자기는 실체로서도 주관으로서도 개념화될 수 없고 오히려 실존 속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비본래적인 자기의 분석, 곧 세인의 분석은 전적으로 현존재의 예비적 해석의 움직임 속에 맡겨졌었다. 이제 자기성이 명시적으로 염려의 구조 속으로 또 이로써 시간성의 구조 속으로 되찾아져 있는 이후에는 자기부단성, 젤부스트슈텐디카이트 및 비자기부단성, 운젤부스트슈텐디카이트의 시간적 해석이 하나의 고유한 무게, 즉 중요성을 획득한다. 그런 시간적 해석은 각기 분리된 주제적 수행을 필요로 한다. 시간적 해석은 그러나 단지 나 일반의 존재에 대한 오류 추론들에 맞서는 그것에 대한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물음들에 맞서는 올바른 보증을 비로소 내줄 뿐만이 아니고 시간적 해석은 동시에 그것의 중심적 기능에 상응하여 시간성의 시간화 구조에 대한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통찰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시간화 구조는 현존재의 역사성으로 드러난다. 현존재는 역사적이다라는 문장은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기초 진술로 확증된다. 이 진술은 현존재가 하나의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존재자적 확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현존재의 역사성은 그러나 하나의 가능한 역사학적 이해의 근거인데 이러한 이해는 그 편에서 다시금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하나의 고요하게 움켜잡힌 양성을 위한 가능성을 휴대한다. 현존재의 역사성 덕분에 역사학적 이해가 가능하고요. 바로 이러한 역사학적 이해의 가능성 때문에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성과 역사성에 대한 시간적 해석은 근원적인 시간에 대한 시선을 충분히 강화하여 근원적 시간이란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원적 시간 자체를 일상적 시간 경험의 가능성 및 필연성의 조건으로 노출하려고 한다. 현존재는 그에게 그의 존재가 문지시되는 존재자로서 자신을 일차적으로 명시적으로건 아니건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한다.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염려는 둘러보는 식의 배려이다. 주위 세계를 둘러보아서 용제자들 사이에 쓸모 연관을 이해하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곧 자신의 존재 가능을 위해 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면서 현존재는 자신을 시간을 따라 소비한다. 자신을 소비하면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을 사용하면서 현존재는 시간을 계산한다. 둘러보는 식으로 계산하는 배려는 우선적으로 시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의 시간 계산의 양성으로 이른다. 시간을 발견한다는 것은 태양이 어디쯤 위치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중천에 떠 있으면 정오이고 일출 시에는 아침이고 일몰 시에는 저녁이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네요. 시간을 계산하면 세계 내 존재에 대해 구성적이다. 둘러봄의 배려하는 발견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발견된 용제자 및 전제자를 시간 속으로 들어서서 만나지게 한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그렇게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접근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시간 규정성을 시간 내재성이라고 명명한다. 세계 내부적 존재가 시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간 내재성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내재성에 입각해서 우선적으로 존재자적으로 발견된 시간이 동적적이고 전통적인 시간 개념의 형성의 토대가 된다. 네.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 내재성 그러면 존재자가 시간 속에 내재한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 속에서 통속적으로 이해되는 시간이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재성이라고 풀이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존재자와 관련되지 않고 또는 세계와 관련되지 않고 단독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존재자와 관련해서 시간을 규정하면 시간이란 존재자의 시간 내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은 그러나 근원적인 시간성의 하나의 본질적인 시간화 유형, 즉 비본래적 시간화에서부터 기원한다. 이러한 근원이 말하는 것은 그 속에서 존재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여전히 하나의 진정한 시간 현상이고, 네, 진정하다. 에이테스 차이드 페노멘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베르그송의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무규정적이고 불충분한 시간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과 같이 하나의 질적 시간이 공간으로 외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질적 시간은 순수 지속이라는 체험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적 시간이 공간 속으로 외화된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의 시간이라는 것이 베르그송의 해석입니다. 현존재의 시간성을 일사성, 역사성, 시간 내재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비로소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론의 복잡성들에 대한 엄격한 통찰을 내준다.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는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와 함께 또 그 존재자 옆에서 현사실적으로 실존한다. 현존재의 존재는 따라서 자신의 포괄적인 존재론적 투명성을 비현존재적인 존재자의, 다시 말해 역시 용재적이지도 않고 전재적이지도 않고 단지 존속할 뿐인 존재자, 그러면 존재자 일반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이런 존재자 일반의 미리 해명된 존재의 지평 속에서 비로소 맞아들인다. 미리 해명된 존재, 이것은 현존이 되겠네요. 존재자 일반의 존재의 지평, 지평이 현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존재라는 표현, 존재의 지평이라고 할 때 이 존재는 역시 존재 일반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존재자 일반의 존재 일반의 지평, 현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변형들, 용재성, 전재성, 원재성 등에 대한 해석은 그러나 하나의 미리 충분히 밝혀진 존재 일반의 이념, 여기서 이념은 위에서 말한 지평과 같은 의미를 갖겠네요. 이념, 즉 현존을 필요로 한다. 이 이념이 획득되어 있지 않는 동안에는 역시 현존재에 대한 반복하는 시간적 분석도 완전하게 또 불명료성들에 붙들린 채로 남아있는데, 이것들에서 비롯되는 사안적인 난점들에 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은 그 편에서 존재의 개념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의 테두리 속에서, 즉 존재의 일반의 이념 아래서 하나의 갱신된 반복을 요구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1부 3편인가요? 존재와 시간, 출간되지 않은 3편에서 시간과 존재라는 항목이 있는데 3편의 제목이 시간과 존재인데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제4장, 지금까지 논의는 3장의 논의였고 4장이 시간성과 일상성, 제5장이 시간성과 역사성, 제6장이 시간 내재성과 시간성이 되리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356 존재의 지평 속에서 비로소 맞아들인다. 이것에 관련된 문장을 찾아보면 이와 관련된 문장은 45절의 거의 끝부분에서 언급된 다음의 문장이다. 존재 일반의 하나의 의의 기투는 시간의 지평 속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 달린 저자의 주석은 다음이다. 현존성, 도래와 자화 사건, 안베젠하이트, 안쿤프트, 운트, 아이그네스. 후기적 사유 속에서 다뤄지는 개념들에 의해서 줄을 달았습니다. 이 안베젠하이트가 있고요. 이건 현존성으로 번역되고 앞베젠하이트가 있는데 이건 부재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부재성이고 미래도 부재성이고 현재는 현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베젠, 현존이라고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현존은 삼중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현존성과 이중적 부재성 합쳐서 삼중적 현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낭독할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